대형마트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내 감염으로 보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 고3 수험생의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라 발생해 대학 입시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언양 송대지구의 조합과 시행 대행사에 석연치 않은 자금 집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집중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20명이 코로나19에 무더기로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3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산시는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기간을 2주 더 연장하고 검사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에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 직원 20명이 무더기로 확진되자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지난달 26일 1층 매장의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이후 같은 매장 직원 5명이 연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 측이 직원 500여 명을 2차례 전수검사해봤더니 1층의 다른 매장은 물론이고 건물 2층과 3층 매장에서도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홈플러스에 입점한 외주업체 소속 직원들이어서 2층의 직원 2명이 접촉한 이력이 있고 3층의 직원 3명이 같은 업체 소속이라는 것 외에는 확진자들 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안에 공조시설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의심을 해봤는데 그게 문제면은 직영 직원도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직영 직원은 한 명도 안 나왔어. 울산시는 직원들이 각자 다른 경로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바이러스에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뒤 마트에서 근무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직원 확진자로 인해 손님이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직원들의 가족과 접촉자 등 15명이 연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마트 직원 500여 명에 대한 3차 전수검사를 다시 벌여 추가 확진자를 전부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코로나19 전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검사소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운영하고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몰려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주에 한해서는 주말에도 검사소에 문을 엽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북구에 검사소를 한 곳 더 만들 예정이고 각급 학교를 돌며 검사를 벌이는 이동검사팀도 운영합니다. 다만 울산의 거리 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현재 발생하는 확진자들이 대부분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학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새학기 들어 49개 학교에서 86명의 학생, 7명의 교직원이 감염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3 수험생이 처음으로 감염됐고 2차 감염자도 나온 상태입니다. 당장 중간고사가 연기되는 등 대학 입시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울산 중구의 A고등학교. 이틀째 코로나19 선별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고3 수험생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선별검사 결과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첫날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까지 둘째 날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나왔으면은 그 다음날 전수검사도 일괄적으로 전수검사가 들어가야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일부 검사하고 또 추가 나왔으니까 전수검사한다는 거는 대처가 잘못되는 거지. 고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대입이 있잖아 지금.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번 주로 예정됐던 중간고사는 2주 연기됐습니다. 또 3학년은 다음 달 7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매일 등교했던 고3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건 올 들어 이 학교가 처음입니다. 울산 중구의 또 다른 학교에서도 고3 수험생이 확진됐습니다. 같은 층에서 수업을 받은 70여 명과 교직원 7명이 선별 검사를 받았습니다.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사받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으로 심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다음 주로 예정된 중간고사는 선별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수업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수능일을 200여일 앞두고 코로나19 여파로 학업에 차질이 발생하자 고3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 발생했습니다. 이들 중 25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나 접촉자로 파악됐으며 8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나머지 15명은 어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진됐으며 8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7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18명입니다. 울산 지역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연속기획입니다. 서부권의 중심 언양 송대지구가 장기 미준공 사태를 겪고 있는데 조합과 시행대행사의 석연찮은 자금 집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공정률 98% 상태에서 유령 도시가 된 언양 송대 도시개발지구. 이 사업을 인가받은 조합은 지난 2009년 시행대행사 Y개발과 위수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조합이 해야 할 일을 Y개발이 대행해서 한다는 계약인데 조합장과 Y개발 대표는 고향 친구 사이입니다. 취재진은 먼저 조합의 시행대행사 박모 대표의 급여지급 명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박 대표는 조합으로부터 2017년 7억 5천만 원, 2018년 13억 9천만 원 등 3년 동안 32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 일시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만 34억 2천만 원. 여기에 위로금 3억 4천만 원을 별도로 가져갔습니다. 3년 동안의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 70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는 사이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비 95억 원을 주지 않아 고소당했습니다. 회사에 땅 판 돈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원래는 사업비에 충당을 해야 되는 건데 조합에서 그러다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사업비에 투입하지 않고 지들 급여를 다 뽑아간 거예요. 박 대표의 동생도 같은 기간 Y개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14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 대표의 부인과 아들, 조카 등 조합에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 8명도 6년 동안 6억 7천여만 원의 급여를 챙겨갔습니다. 가장 또 제가 기가 막혔던 게 자기들의 그 친인척들을 근무하지 않은 가공 인물들을 이제 가공의 근무자로 만들어가지고 조합의 시행대행사 박모 대표는 자신의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급여와 퇴직금을 높게 책정해 받았다고 해명합니다. 돈 갚을 길은 난 없잖아요. 개인비만 남고. 월급이라고 한 푼 안 받았어요. 돈 들어오기 전에 내 돈만 들어갔지. 그래서 퇴직금하고 월급을 높여가지고 월급을 받아가 그 돈까지 내가 이 빚을 갚았어요. 박모 대표는 2019년 잠시 동생에게 대표직을 넘겼다가 퇴직금과 급여 73억 원을 받은 뒤 지난해부터 다시 대표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급여하고 퇴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올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올렸나요? 기소로 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이거 기소로 갔었고. 경찰은 송대지구 시행대행을 맡은 Y개발 대표가 그에게 조합 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잡고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이 반구대 암각화가 포함된 울주 반구천 일대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늘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반구서원, 집청정 등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선조들의 생활과 유람 문화까지 알려줘 역사 문화적 경관으로 가치가 높다며 명승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탐방로와 진입도로, 주차장, 둘레길을 정비해 걷기 축제와 힐링 스테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울산시가 공무원들의 각종 모임과 회식을 금지했습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다음 달 2일까지 공무원과 지역 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각종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대면 회의를 최소화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S-오일이 올해 1분기 6,2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5년 만에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또 울산의 주력 사업장을 둔 고려아연과 삼성 SDI도 1분기에 각각 2,700억 원대, 1,3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1조 6,500억 원대를 기록하는 등 기업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공회는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추세는 2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울산시가 개당 500만 원을 들여 제작하는 시민대상 상패와 관련해 울산시의회가 재정 여건에 맞는 상패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의원들은 행정지원국 추경안 심사에서 시민대상 상패 제작비가 개당 500만 원으로 너무 과하다며 수상 자체가 최고의 가치인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최고 권위의 상이라는 가치와 품격을 감안해 제작 비용이 정해졌을 것이라며 고가 논란이 있는 만큼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8단독 정연수 판사는 휴가비 문제로 면담하다가 사측 대표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폭행한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업체 회의실에서 휴가비를 놓고 면담을 하던 중 업체 대표 등 2명에게 철제 의자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구 동강병원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서 해제됐습니다. 울산시는 동강병원 10층과 11층에 머물고 있는 환자와 종사자 등 75명에 대한 최종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동강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라 나오자 지난 14일부터 2주 동안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S-오일 대주주인 아람코 코리아는 미담 장학회, 울산과학기술원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 지키기 코딩 교실 교육 기부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한 앱 교육 등 20여 개 이론 수업을 받은 후 3D 프린터와 태블릿 PC 등을 활용해 어플리케이션 개발까지 직접 배우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람코 코리아가 지난해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카이스트 등 전국 주요 대학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2021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특광역시 최우수를 차지해 3년 연속 최우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울산시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과 저출산 대책, 코로나19 대응 등 우수 사례를 인정받아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제도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이 은행 예금 이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2021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보면 울산적 오피스 투자 수익률은 2.1%로 그나마 나았고 중대형 상가는 1.51, 소규모 상가는 1.42, 집합 상가는 1.44%에 불과해 은행 예금 이자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울산대 상권 공실률은 20.4%로 코로나19 여파로 교직원과 학생들의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상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사업체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8만 800여 곳이던 사업체가 2019년에는 8만 7천여 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커피 전문점과 치킨 전문점이 늘고 있는 반면 노래방과 신발 소매업, PC방 등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